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 오늘도 코인 랩소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랩소디 이번 주의 시세부터 오늘의 시세부터 확인하고 들어갈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큰 변동은 없네요. 0.06% 0.24% 전일 대비는 0.24% 오르고 있고요. 1시간 대비는 0.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을 이전에 터치를 했었는데 다시 회복하지는 못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재료가 부족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비트코인 비축에 도전한다. 이제 공세를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룹 재무 여력에 비해 비트코인 매입 규모가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뭐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들에서 크게 반영을 못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주가 역시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핵심 주제가 스트래티지인데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엔 주가가 오를 법한데요. 트럼프 일가의 그룹 주가 해당 소식 이후 10%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또 시장에서는 워낙 비트코인과 트럼프 일가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펴보면요.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10만 8,94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24시간 기준 가장 높이 올라간 수치는 그래도 11만 원 선을 하루 안에는 터치하긴 했습니다. 제가 월화 동안 이 시세들도 체크해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11만 원 선을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터치를 하긴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해서 10만 8천 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미증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긴 연휴를 돌고 와서 오히려 급등해 줬는데요. 3대 종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다우지수 1.78% 올랐고 S&P 500 2.05%, 나스닥 지수도 2.47% 뛰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EU에 대한 관세 유예에 대한 소식을 시장이 반영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들 보인 걸로 보여주고요. 또 그 안에서도 대형 기술주 중심에서 크게 올라준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반면 이 미증시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연합에 대한 50% 추가 관세 발동 시기 연기한다고 밝힌 게 오히려 무역 마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감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은 살짝 혼조세로 보이고 있다.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뭐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습니다만 24시간 장중에 2,700달러 선을 터치하고 2,71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네요. 다만 현재는 소폭으로 내려와서 2,60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XRP도 보겠습니다. XRP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반면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상승 정도는 보이는 모습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인다, 혼조세 보인다, 이 지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2.34달러까지 찍었고 현재는 2.3달러 선만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뚜렷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금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금 시세가 이제는 약간 내려앉은 모양새 보고 있네요. 0.11% 하락했고요. 심지어 3,3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300달러 선 지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3,2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때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 조정받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또 이슈를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입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단 신시아 루이미스 미국 상원의원의 말부터 빌려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다음 주 의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비트코인 법이 어떤 내용일지, 언제 어떻게 발효가 될지 이 부분들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법은 루미스가 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인데요. 매년 20만 개를 모아서 5년 동안 총 100만 개를 축적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이 시장에서 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그룹이 또 만약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다면요. 비트코인을 매입함 동시에 또 트럼프 일가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티지에 이어 상장사 중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미치닉이라고 하는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가도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공보다 금보다 더 큰 상승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말이 오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조금 더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50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25억 달러의 규모의 사모펀드 발행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통주 발행하고 이런 건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면 15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를 발행하고요. 또 10억 달러는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는 살짝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하는 거고요. 또 조다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설립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가 하는 이 사업이 또 비트코인 비축안 설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 이 법안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투자 심리 지표 현재 탐욕 상태로 나타내고 있는 점도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71로 탐욕 상태에 보였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정책, 이 크립토 차르의 말부터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설을 했는데요. 뭐 트럼프의 두 아들부터 이렇게 크립토 차르까지 등장했던 모습들 포착됩니다. 데이비드 삭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는 다른 정책에서 자금을 가져오게 된다면요. 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전략비축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이때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비축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매수 계획은 사실 없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가에 대해서 좀 베팅을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선 실망 매물이 나오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바도 있던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삭스차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산업이 반드시 미국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기술력에서 전 세계를 선도해야 되며 또 혁신을 이끌어 왔고 결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미래가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될 텐데 외국에서 자리 잡기 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온 자리를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삭스차르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전력과 에너지 중요성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트래티지 많이 아실 텐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의 원래 기업의 사업과는 좀 다르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 엮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트럼프 일가에 대한 비트코인 매입 소식만 말씀드렸지만요. 어제도 스트래티지가 추가 매입했습니다. 4,020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힌 건데 이번 매입 평균 단가가 10만 6,237달러에 이뤄졌고요. 그렇게 투입된 금액은 4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입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58만 250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는 사실 이런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수단이 또 어떻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큰 쟁점인데 필요한 자금을 현금 보유분과 최근 발행한 또 전환사채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펼치고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 이래서 기업의 시가총액을 늘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이 스트래티지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요. 뒤에서도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는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타플래닛 역시도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신규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 전략이 전국 각지에서 나와 있구나.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비트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가상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구매에 대해 조금 유하게 정책이 변할 기조가 보여지면서요. 기업들의 행보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스트래티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 뭐 비트맥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일지 가상자산 매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비트맥스 관계자는 비트코인 매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요. 비트코인 보유량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위 자리를 머물고 있는데요. 1위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위믹스입니다. 최근에 위믹스가 발행한 이 코인이 상장 폐지된 바 있지만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위믹스가 아니라 위메이드네요. 게임사 위메이드고요. 상장사 위메이드는 223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비트맥스가 보유한 수치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위메이드와 그리고 비트맥스 간의 이 차이 격차는 29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격차를 과연 좁히고 비트맥스가 위메이드를 앞지르고 1위로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게 되면 이 스트래티지가 거기서 그냥 자산을 뭐 보유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도 상승이 되고요. 기업 가치도 재평가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데 이런 전략을 정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비트맥스에 조금 쏠리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일본의 메타플래닛을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원래는 호텔 관광 중심의 사업을 해 왔는데 비트코인 중심 이 전략으로 완전 전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00개 이상으로 늘렸고 회사 주가도 1 년간 3,900%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단맛을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 공통 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2만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료기술 기업인 샘러 사이언티픽도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시장에서의 큰 반전,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비트코인 4,264개를 보유 중이었고요. 첫 매입 후 주가는 20%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의 3,900%까지는 달하지 않지만요.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있습니다. 보야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인데요. 2023년 8월이죠. 8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에는 3,351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균 매입가 약 5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인데요. 물론 일본의 메타플래닛을 따라오긴 힘들지만요. 1,200% 이상이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유 전략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기대감을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위메이드와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2분기 중에 12만 달러, 연말에는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좋은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트맥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앞서서 뭐 위메이드도 얘기했고요. 국내로 살짝 흐름이 넘어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내 K코인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K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닥사의 논의를 통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 이에 대해서 뭐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 위메이드에 있어서 뭐 해킹 사건에 대한 공시가 늦었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힘이 약한 우리나라 K코인들인데 여기서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재상패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넥슨의 코인인데요. 넥슨 하면 메이플 스토리 다들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름 바로 NXP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XPC가 지금 가라앉은 K코인 분위기에 조금 탄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상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상장 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을 비롯해 게임 업계가 발행한 이런 게임 코인들, 블록체인 게임 코인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돈 버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의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26일 기준 빗썸에서 넥스페이스 이 NXPC가 전날보다 5.23% 급락해서 2,73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사실 기대감이 많았어요. 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요. 상장 첫날에는 지난 15일이죠. 3,713원에 상장을 했고요. 이 기점으로 봤을 땐 무려 26%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서의 있었던 기대감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닌가 싶은 지점입니다. NXPC는 넥슨 자회사 넥스페이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이고요. 메이플 스토리 N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15일 국외에서 출시된 이 메이플 스토리 N은요. 전통적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방식의 게임 구조를 유지하면서요.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NFT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분명했습니다. 사용처가 분명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뢰성이 갔던 그런 코인입니다. NXPC는 게임 출시와 동시에 여기서 또 주목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아갔고요. 이와 동시에 또 국내에서도 상장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성과 같이 굵직한 거래소들에 상장을 해서 시장에 더 관심을 받아갔죠. NXPC의 총 발행량은 무려 10억 개였습니다. 이 중에 실제 시장에 풀린 물량은 16.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4,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XPC는 초기 분배량의 20%를 제외하면요. 80%는 일정한 반감기를 갖고 시장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NXPC의 가격이 하락세인 이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거래소에 배포된 대규모 에어드롭 물량 출해,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출금 지연 등의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NXPC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서요. 바이낸스에 3천만 개, 업비트에 400만 개, 빗썸에 50만 개 배포가 됐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의 위믹스도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6월 2일 곧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어마무시 떨어졌습니다. 5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1,100원에서 1,400원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위믹스는 약 9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기대를 모았던 넥슨의 코인부터 위메이드까지 K코인은 조금은 더 침체기를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 때문에 가상자산 화폐가 활성화되려면 규제 완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체크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뭐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살펴보면요. 가상화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국내에 있는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전일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ETF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표심이 많아서 그런지 뚜렷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또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책들이 발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패 위기를 겪고 있는 게임 코인 그리고 부진한 넥슨의 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미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 간밤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코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간밤에는 어떤 이유에서 올랐나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 이제 장을 마치고 어제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일들이 많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트위터의 전신 이 X에 있어서도 약간 먹통 사태가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악재도 있었습니다. 어 테슬라의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데 테슬라는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 급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슈도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악재들이 있는 반면에 테슬라 CEO가 이제는 도지와 같은 정부의 힘을 쏟기보다 다시 정말 슈퍼 포커스드라고 초집중을 해서 기업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24시간 일주일 내내 업무 태세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도지에 살짝 손을 떼겠다는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충분했을 것 같고요. 이 훈풍을 받아서 7% 가까이 급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죠. 테슬라가 더 이상 이젠 전기차만의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으로도 엮이는데요. 이 스페이스 X가 곧 아홉 번째 발사가 시도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8시 30분쯤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도 더 껑충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7%그 M7 종목 안에서도 가장 크게 튀어올라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말만 해도 크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 X가 성공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도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크게 올라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주항공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에 훈풍 불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전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준 거는 종종 있었지만 이 굵직한 대형주들이 올라준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일제히 다 빨간불 켜줬고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 안팎의 상승세를 하루 종일 지켜줬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세가 많았죠. 또 이번 주에 살짝 올라준 이슈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영향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좋은 바람이 불어준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에코프로와 같은 굵직한 종목들도 상승해 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주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M7 종목 일제히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애플도 사실 25%의 관세 부과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코인에 대한 시세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또 글로벌 증시는 뉴욕 시장에 있어서 가장 굵직한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전기차로서는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도 우주항공이나 이 비트코인은 뭐 이런 코인 관련된 소식이나 또 트럼프와의 관계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스트래티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ETF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래티지,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K코인에 있어서는 음 이제 넥슨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다른 K코인이 조금 더 힘을 써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코인 소식들 모두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